여기 초판임 일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분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는 통째로 불참을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동기들이 좀 많이 내용 정리해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 영상 찍은 거 보내드리려면 200개가 넘거든요. 풀 영상 찍은. 그래서 그걸 보낼 수가 없어요. 1호님이 진행하시면서 뭐 모르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동기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호님부터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이셀러스 가입하고 그 기본 세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상품 2개를 가지고 테스트로 올려봤는데 모든 마켓에 다 정확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이 카테고리라고 해서 그거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던데 아직 어떻게 그 작성을 하는 건지 매칭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한 상황입니다. 키워드 툴, 아이템 스카우트 외에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프 스토어라든지 블랙키위 같은 여러 가지 몇 개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템 스카우트가 가장 나은 것 같았고요. 헬프 스토어도 무료로 쓰기에는 뭐 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상품명 가공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솔직히 감을 못 잡았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대표님 영상도 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감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셀리어스에서 상품을 한 73개인가 다운을 받아서 상품명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해봤는데 한 40개 넘어가니까 그 뒤에 좀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우리 제대로 하는 것인가, 현타가 왔다. 그런 느낌이 조금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엑셀만 보고 하니까 안 돼서 다시 링크인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또 순서가 또 안 맞더라고요. 다운받은 거랑 사진이랑 순서가 중간에 좀 섞인 게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제가 반사판을 했는데 이게 생활 안전 시트로 가야 되는데 문방구 쪽으로 가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많이 헤매고, 산마인이라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알람을 띄워주는 오토목을 했습니다. 그 사원님이 알람 기능으로 산모아 말씀하시는 거죠? 산모아. 그렇죠. 산마인이 아니라 산모아.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마켓 정리부터 했거든요. 기존에 올라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몇만 개 다 지웠고요. 지금 판매 정지단 상태예요. 2개 쿠팡이 아직은 안 풀렸고요. 2주 안에 풀어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롯데온을 삭제를 못했어요. 이셀러스를 가입을 했고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뭐 오류나고 그거 하느냐고 좀 시간 걸렸고, 어차피 상품명 가공하면서 다 어차피 한 번에 1년의 과정을 한번 쭉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마이 카테고리 작업도 했고 올리진 못했지만 상품명 가공했고요. 저도 셀리어스하고 오너클랜 상품 한 5가지 정도 잡아가지고 지마켓만 한번 올려보려고 그 상품대로 다 한번 가공을 해보려고 해봤어요. 대량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량 등록 한 100개 정도 쫙 잡아놓고 오너클랜에서 브랜드 네임 빼고 공간 빼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간단한 상품명 정리죠. 가공이랑. 그거는 대량 등록. 다음. 저는 일단 기존의 상품 등록은 했던 걸 이어서 하고 있는데 맵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그런 걸로 상품명 거의 지었었는데 80% 90% 이상 조금 아이템 스카우트랑 판단링크 이용해가지고 조금 소형 키워드나 아니면 대형에서 좀 유의미한 키워드를 조금 분석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상품을 한 하루에 한 50개씩은 그래도 계속 올렸고요. 상품명만 하는데도 한 50개 하니까 한 4-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팔렸던 것들이랑 계속 팔리고 있는 것들을 제가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좀 카테고리 이제 코드랑 이런 것도 정리했었는데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팔렸던 거 저번 달 거랑 이번 달 거 팔린 상품명이랑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유입된 거 키워드도 한번 봤고, 그리고 코드도 이제 정리 한번 싹 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 카테고리도 어느 카테고리에서 팔렸는지 그런 것도 싹
한번 일단 정리는 다 해놨어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모아놓으면은 어느 카테고리에서 내가 많이 팔렸었고 어떤 상품명에서도 좀 유입이 있었는지 따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정리를 차곡차곡 해두려고. 그리고 뭐 카테고리도 다른 분들 이제 스터디 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카테고리 그거 그냥 드렸거든요. 제가 했던 거 쿠팡으로 지금 한 10,000개 정도 되는 건데 또 제가 한 5,000개 정도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밥 한 끼 사야 되겠대요. 네. 이거 5,000개 DB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그걸 공유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나중에 사원님한테 다들 뭐 네. 감사하다는 의미로 받고 입술 닦지 말고 네네. 제일 좋은 건 형님 주면 제일 좋고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제가 정해오라 그랬잖아요. ABCD. 네. 일단 과제 자체가 이해가 되던가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과제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네. 요 5개 항목 중에 해본 거는 독립형은 그냥 기본 단어 제 생각대로 상품명 가공하는 거. 그거를 설정을 지금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질 거다라는 걸 직접 이해를 못한 상태니까 제대로 설정을 못 하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죠? 효율이 좋은 키워드 조합이라든지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 조합이 대동소이하지 않나.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템 스카우트 혹시 열어보셨어요? 네. 열면 경쟁 강도라는 게 나오죠. 조회수만 많다고 그 수치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팔고요, 이 제품을 팔 거잖아요. 둘 다 조회수가 만이야. 이 제품은 조회수가 만인데 상품이 예를 들어서 2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키워드를 치는 사람은 10,000명인데 근데 물건은 2개밖에 안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잘 팔리겠죠. 이건 조회수가 만이야. 20만 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어요. 조회수만 보면 만만이라는 제품이긴 하지만 어느 게 잘 팔릴지에 대한 경쟁력은 다르잖아요. C라는 효율 좋은 키워드들은 조회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품 수 대비 조회수가 훨씬 많은 제품들. 아이템 스카우트는 제가 알기로 경쟁 강도라는 이름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수치화된 기준을 가지고 키워드를 만드는 거죠. 상품명 조합해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이템 스카우트를 뭐 키워드 툴을 봤지만 이해가 안 된다. 예로 들 수 있는 상품 한 개만 딱 타겟팅해서 이 상품 한 개를 디립다 파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 쳐봤다 저 키워드 쳐봤다. 화면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화면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눌러보고 이 키워드를 찾으려고 디립다 보다 보면 이 수치는 뭐지? 이 조회수는 뭘까? 뭐 계속 보다 보면 이거를 왜 나누라고 했는지 뭘 테스트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어떤 그 능숙도의 차이인 거지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 한다고 해서 셀링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대표님이 뭔가 이렇게 고민해서 혼자 막 이렇게 눌러보고 이거 분석하는 요 계기가 없으면요, 그 다음 뭐 요것도 한번 써볼까 할 때도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워낙 제가 다 다르겠지만 많이 봐와서. 사모님, 분석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독립형 키워드였잖아요. 제가 아직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조합형인데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B가 아무래도 B도 20% 정도로 저는 잡았고요. 효율 좋은 키워드하고 C, D까지 저는 20%를 잡았고 조회수 기준으로만 하는 거는 저는 가장 낮게 잡았는데 정보성에 가까운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비중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찐넥이라는 거 하고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많이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셀렉 네. 밥주걱 마그넷 있는 주걱이 그렇죠. 잘 나가더라고요. A, B, C, D, E로 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미 다 돼 있고 그래서 잘 팔리는 사람들 거를 일단 보긴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잘 된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수학처럼 이게 계속 하다가 이게 맞나?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토탈 양을 정했어요? 하루에 저는 50개? 30%면 15개? 하루에 15개. 10개. 해보니까 어때요? 정답이 원래 없는 거니까 제가 일단 한번 올려보고 결과치가 나와야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관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가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좀 이따 소개를 드릴 건데 필살기 1기생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초급 파였죠. 네.
그때 하루에 가공 몇 개 했어요? 아, 네. 150. 근데 동기들 중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네. 목표를 높게 잡으시는 걸 다시 네네. 한번 생각을 좀 네네네. 해주세요. 네네. 50개 너무 작습니다. 아, 네. 자, 사원님 어떻게 있죠? 저는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거 B로 많이 해가지고 예. B는 이제 거의 안 하려고 거의 뭐 1%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고요. 예. 이제 웬만해서는 아예 그냥 안 할 그러면 생각이고 5%로 해놓을게요. 네. 일주일에 하루를 뭐 쉰다고 하고 6일 작업한다고 치면은 A 이틀, C 이틀, D 하루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A 이틀, C 이틀, D 하루. 네, 네이버 같은 데는 독립형이 좀 안 좋고 제가 볼 때 G마켓이나 이런 데가 독립형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거의 다 독립형이 아니고 조합형을 했었거든요. 독립형 비율도 조금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효율적인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 키워드잖아요. 그거를 예. 좀 많이 쓰는 거 그 두 개 A랑 C 쪽에서 좀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 D로 이제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좋은 좋으면 다음에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게 뭐 2달 지나서도 팔리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이게 데이터도 충분히 좀 쌓여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품명만 솔직히 바꾼다고 보면은 하루에 100개도 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품명이랑 뭐 썸네일이랑 카테고리랑 다 바꾸다 보니까 하루에 한 70개 정도 하니까 딱 저는 적당하더라고요. 70개 정도, 7, 80개 정도? 그때는 거의 내피셜로 해가지고 100개까지는 했었던 건데 키워드별로 쳐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70개만 해도 엄청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 B, C, D, E를 검색을 하다 보면 내 작업 루트가 달라져요. D는요, 내가 모든 제품에 D라는 방법을 획일화해서 적용해서 가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D라는 키워드를 먼저 찾아내서 상품을 역으로 소싱하는 방법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처음에 필터 값이 생기잖아요. 조회수 1000에서 3000 미만의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찾는 것에서부터 일단은 부하가 걸려요. 이 5000개라는 상품을 일일이 다 매칭시킨다. 이 부하를 견뎌가면서 이거 자체가 미스매치인 거예요, 작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개 개인이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그 멋진 매출과 멋진 순수익과 멋진 그림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법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원님 같은 경우는 썸네일하고 카테고리를 바꾸면서 같이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들어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해와서 이게 진짜 갑자기 주문이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라는 체감 결과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웃기려고 피하려고 했고 카테고리 작업도 일단은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효율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썸네일하고 카테고리 바꾸는 거예요. 그거 DB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제품 한 개에 대해서 상품명하고 카테고리랑 썸네일을 다 바꾼다 칩시다. 이걸 내가 마진을 뭐 말도 안 되게 뭐 4000% 이렇게 하면 못 볼 거 아닙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팔고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요. 그냥 저런 DB는 계속 차고 넘쳐야지 정상이에요. 지금은 효율적으로 먼저 그런 DB를 많이 양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좋고 내 모든 시간을 노력해서 갈아 넣는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좋은 것부터 다 적용하지 말라니까요.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저 방향을 잡아준 이유가 뭐냐면 저 작업은 필요해요. 양질의 공급사 DB가 있어도 필요하고요. 허수가 많은 DB여도 필요한 일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건 소싱 사이트에서 내가 가공을 하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주문만 딜리버리 치는 게 아니라 주문이 이행을 했을 때 그 코드별 공급처도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재입고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재입고가 안 되고 주문차인데 품절인데 바로 단종시킨다. 3번, 4번 주문할 때마다 이 공급차는 계속 그런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 그럼 그 공급차 DB를 빼는 거예요. 품절이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품절이 되고 나서 임시 품절이고 다시 재입고 시키는 것들에 대한 액션이 계속 있는 공급처다. 그럼 그런 것들도 처음에 체크할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애초에. 그래야 그게 쌓여있고 보이는 거예요. 썸네일을 바꾸든 이미지 뭐 저기 카테고리를 최적화시키든 그거는 나중에 납득할 만하다라는 DB가 모였을 때 하세요. 그리고 그런 DB 빨리 모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셀러들은 그런 DB를 모을 생각조차 안 해요. 의도도 없어요.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A랑 B는 제가 옛날에 셀러 할 때 계속 누적해왔던 방법인 거고
C도 제가 썼어요. 제가 만들어서 키워드 툴이 없을 때 그냥 제가 크롤링해서 만들어서 썼던 방법이고, D랑 E 방법으로 각각 현재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넣은 거예요. 다 가져오시라고. 아까 말했듯이 D 방법은 내가 한번 저 정보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버퍼링이 걸려요. 조건이 있잖아요. 1000에서 2000. 내가 A, B, C, E를 진행을 할 때 D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키워드 한 개가 딱 걸린다. 그럼 거기에 연관된 키워드들 중에서 한 두세 개가 더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조합형 만들어서 이 키워드로 팔 수 있는 상품을 도매 사이트로 뒤져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D라는 방법 그러면 일단 제껴놓고 A, B, C, E 하면서 발견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해보세요. 비효율적인 건 알겠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면서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저 비율을 높게 잡든 작게 잡든 본인들 마음인데 일단 설정을 했으면 저 목표대로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설정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셀리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공급사들의 제품만 넣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가격 뭐 이런 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지 못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가공하고 카테고리 잡고 썸네일 잡기는 좋아요. 그래서 깔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GSM 같이. 셀리어스의 공급사 중에 대표님도 들어와 있거든요. 셀러 하면서 이제 수입하면서 이제 넣고 계시거든요. 이제 수입해보니까 어때요? 임시 품절되고 단종시키는 게 되게 무서운 결정이거든요. 진짜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얼마나 썸네일 만들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그 제품 수입해서 렉까지 쌓아놨을 텐데 어차피 다시 수입할 건데 시점이 안 맞아서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궁극적으로 스킬보다는요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거를 잘 하려면 이제 이 의원님 이해되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네. 오늘 말씀드린 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내한테 맞는 또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방향성을 설정을 직접 하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하면 어찌됐든 간에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이 방향대로 목표치는 계속 달성하면서 가자고. 결국 뭐 썸네일이 됐든 카테고리가 됐든 무슨 작업이 됐든 상품명 가공은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도매처에서 DB 받아서 이셀러스로 등록해서 내가 원하는 마켓에 그대로 쏘는 데까지도 시간 오래 걸려요. 대표님은 셀리어스 거 DB 세팅하고 잡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네. 이호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오너클럽 말고는 안 써봤잖아요. 사모님은 그래도 해봤으니까 셀리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매 사이트 그 DB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값들만 있으면 그 엑셀 양식 맞춰서 이셀러스 에러 안 나게 하는 이유 그 양식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고. 여기 계신 초급파님 또 셀러 이제 거의 꽤 오래 했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셀러스에 맞춰서 뭔가 DB 만드는 일은 사실 일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효율이 있냐 안 있냐 내가 가진 DB를 더 고도화 시키냐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지 그거 자체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이호님하고 사모님은 기본 상품명으로 일단 먼저 많이 올려보셔야 돼요. 에러 나는 사유도 계속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 모르면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일단 먼저 이셀러스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채팅방을 통해서 교류를 해야 돼요. 동기들도 다 바쁘고 일상이 바쁜 대표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네. 이셀러스가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정도는 우리 필살기 멤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제휴 관계도 되게 많은 업체고 항상 제가 컨텐츠 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이셀러스 감사합니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셀러스 감사합니다.